뜨는 반명 빅텐트. 여권 주자들은요, 방금 보셨지만 한 대행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빅텐트 얘기를 동시에 다 꺼내 들었습니다. 여권 주자들만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빅텐트 구상에 따라선 제3지대,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전 총리 세력까지 다 연대하는 빅텐트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빅텐트는 얼마나 큰 텐트일까요? 함께 보시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어떤 빅텐트 구성원들을 다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한덕수 대행, 더 나아가 새미래의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 일부까지 텐트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종의 어떤 정치공학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탄 주자들도 호응했습니다. 김문수, 이재명 꺾을 사람 누구라도 빅텐트 안에 모셔야 된다. 나경원, 비명계와 연대 가능성도 늘 상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홍준표, 보수 중도 빅텐트 만들어야 이재명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세 명이 동시에 다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주자들까지 빅텐트로 포섭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한 유승민 전 의원, 무소속 제3지대 출마 등을 검토 중인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선 불출마한 김부겸, 김두관,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총리 등을 연대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정몽준 후보와의 어떤 빅텐트 예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빅텐트론. 근데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빅텐트론이 자주 나와요. 특히 이제 대선 때 나오죠. 그래서 어느 독주하는 어느 정당의 일반적 후보를 꺾기 위해서 사실은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빅텐트론이 항상 나오거든요. 노무현 선거 당시에 이제 이회창 후보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독주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빅텐트를 통해서 뒤집었던 사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좀.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회창 후보가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도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행세를 다닌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줄을 그쪽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회창을 이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몽주의 어떤 단일화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었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선 출마하고 후보할 때는 제 기억으로 한 2~3% 나왔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뒤집었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는 거의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로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과연 경선에서 이긴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본선에서 붙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이제 회의적이니까 결국 한덕수 대행에 대한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갖는 엄청난 권력의 행사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 이재명 전 대표 연대를 형성하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에 민주당에 있었던 지금 중도 성향의 정당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개혁신당 이렇게 빅텐트를 구성하면 이재명 전 대표를 충분히 이길 수 있냐 없냐 이제 거기에 이제 계산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참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에 이제 선거를 보면 이 빅텐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중도 보수 빅텐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49일 남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빅텐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 부분은 약간 이제 회의적일 수 있죠. 빅텐트, 빅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몰 텐트들의 단일화 사례는 비단 지난 대선에도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 당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단 안에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도 단일화를 해냈던 사례도 있고 앞서 언급했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압도적인 1위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정몽주 후보와의 어떤 빅텐트 단일화로 꺾었던 적도 있고 민주당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사례에서 안철수 의원이 또 등장하는데 당시에 이제 박원순 후보와 이 단일화를 해냄으로써 서울시장 선거를 뒤집었던 사례도 있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에 열렸던 대선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권영진 의원님 당시에 이제 제3지대였던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보수 진영의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득표수보다 더 많았다. 그때 만약 안철수 홍준표의 빅텐트 단일화가 성사됐더라면 선거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지금 여당 내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빅텐트의 가능성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실현됐던 적도 있고 막판 단일화에 안 됐던 적도 있고 단일화가 돼서 선거를 뒤집었던 사례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빅텐트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그 정치 세력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예를 들면은 이준석 또 이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고 또 유승민도 무소속으로 나오고 거기다가 이낙연이나 민주당에 있어서 반명 세력들까지 하는 큰 빅텐트는 저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아요. 네. 다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큰 사이즈는 안 된다. 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역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단독 집권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민주화 이후에 YS 될 때 3당 합당으로 됐습니다. 민정당하고 그다음에 자민련 JP 당하고 합당으로 됐고 DJP 연합으로 된 거예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하고 단일화 막판 단일화로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陣營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또 막판에 안철수랑 단일화를 통해서 0.73% 이긴 거거든. 저는 지금 여론조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49대 51로 수렴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한 2, 3%를 어떻게 하면은 더 가지고 올 건가가 막판 후보 단일화라든지 그게 빅텐트가 됐든 스몰 텐트가 됐든 이런 움직임은 이번 대선에서도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 없고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라도 강한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2, 3%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2, 3%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연대하고 또 같은 텐트를 칠 수가 있느냐. 저는 그 속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란 거는 가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만큼 반대적으로 이재명 포비아라든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부권 비토 여론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빅텐트가 됐든 스몰 텐트가 됐든 아니면은 후보 연대가 됐든 단일화가 됐든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승패는 결정 날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앞서 이제 그 빅텐트 그림에 보면 조기현 변호사님 흥미로운 구성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주당이었던 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총리나 전병현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빅텐트가 터지면 우리도 합류할 의사가 있다. 이런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조기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빅텐트로는 각자 몇 분이 구상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은 아까 등장한 인물들이 반 이재명 이 기치로 각자 그거는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있지만 반 이재명 정서는 공통점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네. 하나로 뭉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성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각자의 세력이 각자의 지위에서 뭉쳤을 때 승부가 될 만한 각자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텐트를 통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계속 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하긴 또 보면 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올 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지난번 이 비명행사 총선 때 이 민주당 구민주 세력도 지금 두 부류로 나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쪽은 개혁신당으로 한쪽은 새로운 미래로.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도 거리도 멀고요. 지금 이번에 이 경선 룰 확정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 떨어져 나왔습니다. 빅텐트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꾸 원심력이 작동하는 이 국면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기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구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빅텐트론이고 그럼 마치 그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고 빅텐트 자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 이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경선이 어려워지는 게 한덕수 대행 부상하고 빅텐트론 나오고 이러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힘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빅텐트가 되려면 첫 번째는 1야당, 그러니까 제일 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30%를 갖고 삼지대를 모아내서 51대 49 승부가 되는 어떤 구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다가 뭐 구상만 좀 여러 얘기만 나오다가 오히려 이 국민의힘 경선판에는 악영만 끼치고 실질적으로 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구상이다라고 봅니다.